네, 방송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 병기로 최적의 매매 타이밍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신광섭 마켓 타이밍 시작할 텐데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교관님. 네, 성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성투. 어색하네요. 아, 또 원래 떨어뜨려 놨어. 네. 괜찮습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컨디션이 좋아야 할 텐데. 그래서 저희 적당한 선을 또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럼 빠르게 보죠. 증시 포인트부터 일단 볼까요? 네, 일단 전일 미국 시장은 보합세, 혼조세로 좀 마감을 했어요. 일단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페드 와치 2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지금 계속 연일 연방 총재들과 연방준비위원회 위원들이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따라서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지난 7월 FMC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은 데이터가 좋으면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좌측에 보시면 굉장히 좀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죠. 저게 이제 다음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다 보니까 9월 달에 있을 FMC에서 어느 정도 중립금리를 3% 정도 내외까지 상승을 시키겠다, 기준금리 인상시키겠다는 의견이 거의 지금 3분의 2 정도 되고요. 그리고 좀 더 아웃퍼폼 해가지고 금리 인상을 7월과 더불어 좀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이 바로 한 30% 정도 내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좀 트래킹, 추적을 좀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7월 FMC 이후에 매크로에 요거 먼저 볼게요. 요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FMC 이후에 매크로적인 관점들 좀 말씀드리면 계속 저는 격일 단위로 계속 채권 배열을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다음 주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채권 시장에서 우리가 단기물과 중장기물이 있는데 채권을 뭔가 산다고 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각 연도별로 따져 있는 채권에 대한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쪽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다수가 많아지면은 수익률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밤에 사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국 시장 혼조세를 마감했고 정고점을 못 넘어가면서 끝났거든요. 물론 이제 10일 동안 양봉을 그려주면서 올라갔던 적이 거의 이제 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이후에 거의 최초거든요. 거의 20년 만에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는데 특히 나스닥이 채권 배열 보시면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0년물 국채금리가 근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근간이고 2년물이 이제 기준금리를 척도인데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수익률 자체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밀리고 있다는 뜻은 뭘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3개월, 6개월, 1년, 2년, 10년물까지 전반적으로 다 밀리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주가가 많이 미국 시장이 아웃퍼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투자자들은 좀 뭔가 쉬어가는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채권 쪽으로 자산을 좀 이동한 거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요게 좀 올라줘야 돼요. 플러스로 좀 이제 돌아서는 모습이 나와서 제가 가장 좋은 금리가 뭐냐면 10년물 근간 금리가 한 2.9에서 3%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시장이 뭔가 미국 시장이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면 오늘 밤 미국 시장은 좀 오늘이라든지 차주 월요일날은 미국 시장은 좀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는 거겠죠. 왜? 전반적으로 초단기물과 중기물까지 다 밀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7월 FMC 이후에 매크로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글로벌 시장은 지금 주가 위치를 봤을 때 투자자들은 중립금리를 2.5%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QT 관련된 부분들 발행량이라든지 총량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7월 달에는 QT가 실제로 원래 하려는 물량에서 정확하게 7.2%밖에 시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했다는 거죠. 7월 달에는.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그 속도에 대한 부분들을 연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량적으로 봤을 때는 7%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런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 8월 그 다음에 있을 FMC까지 블랙아웃 기간 한 2달 정도 남아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뭔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 9시 30분에 CPI 발표도 있고 물론 이제 꺾이겠죠. 꺾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연준의 최종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2%로 잡는 게 목표입니다. 연말까지. 그래서 아마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7월 달에 못다한 QT를 강도 높게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ISM 제조업이라든지 비제조업 지수들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근데 잘 나왔는데 여기서 조금
들춰봐서 보면 뭐냐면 이 BJ 유족 지수에서의 재고 물량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재고 물량이 엄청나니까 이거 립세션 아니냐, 경기 후퇴 아니냐, 이거 둔화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재고가 많아지고 그럼 상품이 많아지는 거죠, 물량이. 그렇다는 얘기 뭐죠? 상품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소비는 안 되고. 그러면 실제로 기대 인플레이션은 꺾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재고가 많이 늘어난 걸 보니까 어느 정도 CPI는 다들 예상하는 대로 어느 정도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 이에 대한 긴축 강도가 오늘 저녁에 이제 10시 정도에 발표할 겁니다. 9시 30분에 10시 사이에 미국 실업률, 고용지표 발표가 긴축 강도를 결정하게 될 계기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볼까요? 결국은 주식시장은 실업률이 좋든 나쁘든, 그러니까 실업률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 연준에서는 긴축을 좀 더 뭔가 강도 높게 하겠죠. 근데 실업률이 뭔가 상당히 좀 나쁘다, 경기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은 긴축 강도를 조절하겠죠. 그러면 반대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실물 경기랑은 좀 반대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오히려 실업률이 안 좋게 나오면 긴축 강도를 조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미국 시장은 좀 더 한 단계 더 원스텝으로 좀 더 아웃퍼폼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빠르게 FMC 이후의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일단 오늘 밤 나올 실업률 봐야 한다라는 포인트까지 짚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오늘의 마켓 타이밍,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통해서 모델인데 저는 이 모델 좀 어렵더라고요, 매니저님. 어려워요. 저도 어렵고. 다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그 어려운 모델 한번 오늘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같은 경우에 S&P 500을 갖고 왔습니다. 오, S&P 500. 네. 체크 포인트가 뭘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날짜를 지정을 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뭔가 반향이라든지 뭔가가 변곡이 좀 올 것 같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S&P 500에서 이제 오늘이 이제 8월 5일이고 금요일이고 8월 8일과 8일 9일. 그러니까 9일 날은 뭐 아무런 변동이 없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오늘 S&P 500의 반향 강도가 어느 정도 잘 잡혀 있고 50% 정도 잡혀 있으면 잡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100% 나오는 경우는 거의 흔치 않거든요. 패닉 강도가 이제 월요일 날 100% 나와 있는데 8월 10일 날 CPI 지표가 좀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예상하는 컨센을 하회하지 않을까. 대부분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네모칸 보시면 지금 어느 정도 이 8월 8일, 그러니까 차주 월요일일 것 같아요. 차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월요일 날 뭔가 이벤트가 좀 뭔가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시장을 뭔가 흔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지만 패닉 강도가 잡혀 있다. 100%. 그러면 통상 제가 이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를 과거 데이터를 이제 백테스팅을 해봤을 때 10번 중에서 8번은 하락이고 2번은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급락도 나올 수 있지만 급등도 나올 수 있다. 근데 전환이 된다는 거겠죠. 지수가 올라가다가. 그런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딱딱 그날 그 시간대 딱딱 맞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거의 어렵죠. 없으니까. 비웃으신 거 아니죠? 아니죠. 네. 그리고 이게 또 매니저님이 부담을 너무 느끼는 것 같아서. 당연히 이게 부담을 느끼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마켓 타임 모델을 코너를 만들 때 아마 이제 PD님은 아셔요. 왜냐면 여태까지 이제 제가 이제 전투자 할 때부터 가끔 보여드리면서 잘 맞춰왔거든요. 맞아요. 또 그래서 딱딱 맞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같이 또 방송할 때도 아시지 그쵸.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뭔가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아웃퍼폼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박스권 상반경직이라든지 경직 박스권이라 말씀드렸는데 어제 패닉 사이클을 잡혀가지고 어느 정도 위아래를 흔들면서 이제 끝났거든요. 오늘 보시면 되겠죠. 오늘 우리의 국내 증시가 과연 올라갈까? 과연 많이 아웃퍼폼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미국장까지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아마 3사 중에서 마켓 타이밍 모델 가지고 나와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반향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은 없죠. 없어요. 정말 최초인데 네. 그리고 저는 진짜 사실 우리가 시장 예상 전망하기 위해서 여러 컨텐츠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네. 정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냥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보고 싶어서 궁금해서이니까 맞아요. 너무 네. 부담을 안 가지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확률이 높으면 좋긴 하니까요. 네. 월요일 날 밀린다고 일단 해주셨는데 결론이 그럼 그건 거죠? 월요일이 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좀 결론을 좀 도달을 좀 빠르게 좀 하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밤, 그러니까 미국 시장 기준인데 오늘 밤부터 차주 월요일부터 뭔가 조정 구간이 좀 돌아갈 것 같고요. 두 번째 주로 좀 자세히 보시죠. 이번 조정장 이후에 엄청난 베어마켓 랠리가 올 것이다. 오. 저는 좀 확신을 합니다.
제가 좀 최근에 애매모호하게 얘기한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냥 대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으로 좀 봤을 때는 한 2주에서 3주 정도, 뭐 길면 한 달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한 8월 만약에 월요일이라든지 오늘 뭔가 큰 변화가 생기면서 미국 시장이 좀 꺾이기 시작하면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좀 같이 꺾일 텐데,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뭐 많이 뭔가 언더퍼폼은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유가 뭐냐면 미국 시장은 많이 올라갔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저점에서 지금 8%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렇죠. 예, 두 자릿수도 못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뭔가 예를 3% 빠지면 만약에 3% 빠졌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한 1%밖에 안 빠지는 장세. 뭐 이 정도로 좀 추산을 하고 싶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베어마켓 랠리가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엄청 큽니다, 원래. 예, 기간도 크게 가고. 왜냐면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는 뜻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2, 3개월 정도의 기간을 좀 한정하고 많이 길게 하면 6개월 가거든요. 근데 이 베어마켓 랠리가 미국 시장은 저는 아직 오지도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미국 시장이 아마 이번에 조정이 좀 나오고 나면은 아마 정고점을 위협하는 듯한 랠리가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36,000 정도나 이 정도까지 좀 아웃퍼폼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 매크로적인 환경들이 다 안 좋은 환경들이 이제 다 묘사가 될 거예요. 묘사가 되고 그런데도 이게 막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의 그 전략가라든지 이런 유명한 전략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도 미국 시장이 언제까지 올라갈지 그리고 어디가 고점일지 모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잖아요. 모르는 게 사실 정답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서 뭐 지수 포인트가 여기까지 도달한다. 물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뭐 함부로 예측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타이밍을 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숨고르기 조정이 좀 필요한다. 이 조정이 뭐 그렇게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미국 시장부터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와서 좀 숨고르기 조정 나오면 2, 3주 정도를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들을 딱 살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적으로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PCB에서 최근에 대덕전자만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대덕전자를 좀 제외하고 최근에 공매도 타겟을 받고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공매도 타겟을 받고 있는 종목이 뭐냐? 바로 심텍이죠. 예. 심텍이 아마 아웃퍼폼 엄청 하지 않을까 이번 조정정 이후에. 예. 한 기대 수익률 연말까지 한 50에서 60% 정도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종목들 공매도 타겟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뭔가 조정이 나올 때 공매도는 막 심하게나 대차 거래를 심하게 때리는 종목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상위 종목들이. 최근에는 이제 심텍입니다. 심텍 같은 종목들 찾아주셔가지고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 이 베어마켓 랠리 제대로 된 찐 베어마켓 랠리가 올 때는 엄청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주가 기대 수익률 대비해서 아웃퍼폼할 수 있는 종목들 그런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조정이 그 모델상으로 나오는 대로 만약에 2, 3주 조정이 나오면 아마 8월 말에서 9월, 10월까지는 진짜 엄청난 장세 아마 예상이 된다.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코스피 2,800도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인사이트에서는 신중호 앵커님은 9월 중순 말을 예상했고 네. 또 고모님께서는 10월 19일이라고 정확히 날짜도 이렇게 딱 짚어주셨거든요. 날짜까지 지어주셨어요? 네, 그날 또 오시기로 하셨어요. 네.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 모델에서도 9월, 10월이라는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 같으니 좀 네, 사실 모델 자체는 어려운데 시장이 말하고 있는 그 흐름은 읽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더 어려워서요. 제가 국내 증시랑 매니저님 조금 더 연결짓는 그 브릿지를 쉽게 좀 풀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네. 하나를 못 봤네요. 미국 네. 시장 어쨌든 코스피 200하고 똑같은 S&P 500의 저항과 지지 라인을 간단하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네, 트레이딩뷰에서 이제 제가 만든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초록색, 그러니까 미국은 초록색이 상방, 빨간색이 하방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 상방 구간에까지 거의 다 도달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아마 이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볼 때는 CPI는 다 알고 있는 이벤트라서 굳이 영향은 많이는 안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 꺾이겠다. 유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유가 88불까지 떨어지고 있고. 유가는 아마 하반기 때 연말까지 한 70%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베어마켓 랠리 같이 동반된다면. 그럼 이제 이 구간에서 조정이 나온다는 거겠죠. S&P 500이. 그럼 조정이 나올 때 그래도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의 조정이 나오면 우리나라 증시도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나왔다가 그리고 나서 조금 힘차게 올라갈 수 있는
좀 뭔가 모멘텀이 나오면서 상승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어제와 거의 관점이 어제 코스피 200도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피 200과 좀 결부해서 같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비슷한 농점으로 보시고 아마 오늘 밤 또는 내일부터 반향이 이제부터는 반대로 추세가 바뀔 것이다. 이런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애매모호하게 답변 안 해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확실하게 또 답을 해주셨는데 못다한 이야기 무료 방송 통해서 더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장 끝나고 너튜브에다 엠뱅고드 신광사 검색하시면 되니까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신광선 매니저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